비만이면서 당뇨인 사람과 저체중이면서 당뇨인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나와 맞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당뇨에 더 잘 걸릴까요? 아니면 빼빼 마른 사람이 당뇨에 더 잘 걸릴까요? 아무래도 기름지고 단 음식 많이 먹고 비만인 체형이 당연히 당뇨에 더 잘 걸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만형 당뇨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독 비비만형 당뇨, 쉽게 말해서 마른 당뇨가 많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저체중인 사람들도 당뇨에 잘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당뇨 환자의 과반수 이상 51%가 마른 당뇨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저체중인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지? 의아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인슐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만이면서 당뇨인 사람들은 보통 인슐린 양은 충분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이 열쇠이고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열쇠 구멍이 있는데 열쇠를 구멍에 꽂아야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쇠 구멍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못 꽂히는 거예요. 저항하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이 분비만 되었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거에 비해서 저체중인 마른 당뇨는 애초에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결과는 같지만 한쪽은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인슐린 분비 감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마른 당뇨인이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췌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수도 적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뱃살이 조금만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만 생겨도 쉽게 당뇨가 발생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당뇨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 발병 이전부터 이미 인슐린 분비는 감소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당뇨에 걸렸는지 억울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췌장이 약하고 또 예민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췌장이 약하고 예민한 마른 당뇨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은 당뇨 관리와 치료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일반적인 그냥 관리법이거나 비만형 당뇨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당뇨는 절대 당뇨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과 혈당이 직결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치료해야 하고요. 혈당에 영향을 주는 근육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음식과 근육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접근하는 방법이 비만이면서 당뇨인 사람과 저체중이면서 당뇨인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나와 맞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정나래 채널 식치 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마른 당뇨과이신데 모든 생활 습관을 비만 당뇨이신 것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몇 가지 식치 처방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분처럼 마른 당뇨이신 분들이 어떻게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특히 간과하기 쉬운 원칙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나중에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신부전이 생길 위험률도 마른 당뇨인 분들이 더 높고요. 또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비만형 당뇨인 분들은 그냥 식사량 줄이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서 뱃살을 빼면 돼요. 그러면 혈당 관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마른 당뇨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량을 줄이면 혈당은 조금 덜 오를지 모르지만 살은 더 빠지고 더 심각한 것은 안 그래도 근육이 부족한데 근육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당뇨를 음식으로 치료하는 원칙, 첫 번째는 소식이 답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세요. 그렇다고 과식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체중이고 근육이 부족하고 마른 당뇨인 분들이 체중이 조금씩 계속 빠질 정도로 소식을 하면서 4살 깎아먹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내가 하는 활동량 그리고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음식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내 몸에 있던 것에서 에너지를 빼다가 씁니다. 그래서 살이 계속 빠지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나 이석증도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운 없고 또 어지러운 상태가 되고 위장에 염증이 생겨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으면 금방 낫질 않기 때문에 만성 염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축성 위염, 장상비 화생까지 생기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도 잘 안 돼요. 당뇨에 이석증에 위장병까지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경과를 미리 알고 잘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부터는 소식이 답이 아니다. 먹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내 운동량과 활동량에 맞게 조절해서 충분히 먹을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마른 당뇨 음식으로 치료하기 두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탄수화물은 혈당 오르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마른 당뇨인 분들은요, 인슐린 분비량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또 포도당을 소모하는 근육량도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금방 치솟게 돼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탄수화물을 확 줄이거나 심지어는 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점점 근육이 쪼그라들게 돼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근육의 재료가 되는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육을 키우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반드시 적절하게 먹어야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쌀가루나 밀가루로 만든 빵, 면,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복잡해서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탄수화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 위주로 드시면 되는데 쌀 껍질을 벗기지 않은 현미라든지 보리 중에서는 늘보리 그리고 밀은 통밀 귀리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당뇨, 고지혈증 잡는 착한 탄수화물 알려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위 영상에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영양소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단백질도 탄수화물도 지방도 골고루 드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당뇨 음식으로 치료하기 세 번째 원칙은 음식과 운동의 비중을 4대6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음식 관리가 주가 되고 운동은 부가 돼서 음식이 한 7이라고 하면 운동은 3 혹은 6대4 이런 비중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마른 당뇨를 극복하려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운동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만큼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는 것이 절박하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운동만 하고 충분히 먹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빠져버려요. 그래서 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른 당뇨인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음식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운동은 매일 걷기 운동만 하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필요한 운동은 걷기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자극하는 근력 운동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생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면 빠질수록 혈당 관리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은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나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등적성 운동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은데 벽 스쿼트나 또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누워서 하는 하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셔도 참 좋아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든지 간에 운동한 만큼 먹는 것이 받쳐줘야 한다. 그래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말랐거나 잘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일지라도 당뇨가 올 수 있다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마른 당뇨를 음식으로 치료하는 기본적인 원칙 3가지로, 자, 첫째 뭐였죠? 소식이 답이 아니다. 잘 먹어야 한다. 둘째,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셋째, 운동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당뇨는요, 당뇨 진단을 받기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 말랐고 뭐 아직은 당뇨가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배가 나온 마른 비만이시거나 췌장이 약한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따라하셔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식재해서 맛있는 음식을 오래오래 즐길 수 있었으면 해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